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을 때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참 씁쓸하네요. 제 남편은 대학교도 여자들이 많은 과였고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남자인 친구들보다도 여자인 친구들이 훨씬 많았죠. 알고 있는 동성 친구 대부분도 오히려 여자인 친구들의 지인으로 알게 된 사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의 인맥 대부분은 여자들이었는데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당연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없는 애들이라면서 몇 번이나 선을 그었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나서는 저도 같이 끼어서 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결혼 후로는 그 친구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펜션에 놀러 가면서 놀기도 했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 어차피 제 남편이라는 생각에 딱히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빼고 제가 그 친구들과 만나서 따로 모임에 갇힐 정도였으니까요. 생각보다 성격이 잘 맞아서 다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잘 어울려 놀았던 건 아니었어요. 유독 남편의 소꿉친구라는 여자인 친구 한 명이 조금씩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남편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 서로 짓궂은 장난도 치고 심지어 그 친구는 이미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있는데도 묘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자기 옆에 남편도 있고 저도 있는데 서로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에 신경이 쓰여도 최대한 신경을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제 남편의 등을 자꾸 문지른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가장 신경 쓰인 이유는 시댁에서의 영향도 컸어요. 시댁에선 어릴 적부터 알던 그 친구를 저보다도 예뻐하셨거든요. 아버님은 딱히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그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그 집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딸처럼 챙겨주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러다 동서랑 제가 시댁에서 김장을 하던 날에 결국 제 신경을 제대로 긁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빠져라 김장하고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면서 수육을 삶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에게 고생했다면서 수육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저희는 녹초가 된 와중에도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설거지도 하고 김장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라도 더 시키셨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친구가 해맑게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김장 많이 힘들었죠? 아, 그래, 잘 왔다. 여기 앉아서 쉬고 있어. 이제 좀 있으면 수육도 금방 다 되니까 김장김치 한술 뜨고 가. 아, 요즘에 너 너무 말랐다, 얘. 이서방이 또 힘들게 하니? 김장이 끝나자마자 그 근처에 살던 남편의 친구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와 TV 앞에 앉아서 상전처럼 자기 혼자 볼 게 없다느니 투정이나 늘어났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밉지도 않으신지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먹을 과일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동서는 동시에 화가 차올랐습니다. 차마 어머님 앞이니 말은 못했지만 얌치같이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아직 앉지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앉아서 저희가 고생을 하면서 만든 김치를 먹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도 한 통 챙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전부터 그 친구가 어머님과도 잘하는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마저도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걸 봤거든요. 그 후로 자주 집도 왕래하던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진짜 며느리들은 안중에도 없으신지 진짜 딸도 아닌 남을 챙기셨습니다. 시댁에는 식탁에 최대가 5명까지밖에 앉을 수가 없는데 저희 시동생과 남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앉으시고 마지막 남은 자리는 그 여자가 차지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저희는 편하게 바닥에 상을 펴줄 테니 거기 앉아서 먹으라며 몇 조각 안 되는 수육과 원래 먹던 반찬들을 잔뜩 꺼내주셨고요. 동서와 저는 초라하게 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들은 그게 신경도 쓰이지 않는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친구와 떠들며 수육을 자기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면 6명이서 끼이더라도 다 같이 식탁에 앉거나 다 같이 상을 펴서 먹었을 텐데 그 여자가 온 덕분에 동서와 저는 고생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다 같이 상을 펴서 먹어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어머님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식탁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7명이니까 그냥 다 같이 상에서 먹는 게 낫겠다. 에이, 어머님,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신데 식탁에 앉아서 먹어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무릎 생각하셔야 될 나이예요.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7명이 어떻게 식탁에 앉아서 먹어? 그냥 따로 앉아서 먹으면 되죠. 다 같이 상에서 먹으면은 치우기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렇게 셋이서 식탁에서 먹으면 되겠다. 어디 외부인이 식구들 두고 식탁에서 먹어? 너 혼자 상 펴서 먹어라? 그럴 거면 그냥 끼어서 식탁에서 먹는 게 낫지. 어머님은 저희를 걱정하시면서도 그 여자가 말하는 대로 하셨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홀랑 식탁에 앉아서 먹겠다며 먼저 앉아버렸고 처음엔 시동생도 바닥에 앉아서 먹었지만 그 여자가 자꾸 불러대서 결국엔 식탁에 앉아서 먹더라고요. 지민아, 이거 먹어봤어? 얼른 와서 먹어봐. 뭔데? 나도 줘. 그 밑에도 똑같이 있는데 뭘 굳이 여기까지 와. 아니, 나도 그냥 여기 앉아서 먹을래. 나만 바닥에 앉아서 먹고. 나도 가족이야. 시동생의 말에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는지 먹던 걸 다 남기고 그대로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긴 했어요. 그럼 바닥에 앉아있는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서 그러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건 저인데 뒤늦게 와서는 얌체같이 행동하는 그 친구가 너무 짜증났습니다. 어머, 예진씨, 밥을 다 남기셨네. 오늘 김장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엄청 배고플 텐데. 예진씨, 오늘 쉬엄쉬엄 했구나?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네요. 아, 정말? 힘든데 어떻게 입맛이 없지? 원래 몸 움직이고 나면은 머슴밥 먹게 되지 않아요? 넌 그냥도 머슴밥 먹잖아. 집에서 남편이 쌀값이 많이 나온다고 뭐라 안 해? 왜 갑자기 시비야? 밥이나 먹어. 근데 김치 너무 맛있다. 나 한 공기 더 먹어도 되죠? 굳이 동서에게까지 눈치 없이 시비를 걸어댄 결과 동서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포기했고 식사가 끝나고서야 동서의 기분이 상한 걸 알아차린 시동생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짜증이 치밀어 올라 얼른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저희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 해야지. 안 돼. 나 오늘 차 들고 왔어. 운전해야지. 그럼 민영씨가 하면 되잖아. 오랜만에 엄마랑 한잔 해야지. 나도 같이 마시는 거야? 아이, 난 좋지. 안주는 뭐가 있나 봐야겠다. 자연스럽게 어머님까지 끼워 넣어선 저희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까지 끼어드시니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고요. 결국 저는 하루 종일 김장해서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술 먹은 남편을 태워 밤늦게 운전까지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동안 내내 잠만 자던 남편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다가 결국 씻고 나와서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옆에서 표정을 굳히고 있어? 그래서 엄마도 혜진이도 너 불편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왔잖아. 뭐라고? 제대로? 그런 애가 2병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뻗었니? 그게 눈치 본 결과야? 눈치도 안 봤으면 아주 괴짝으로 술을 마셨겠어? 아니, 왜 그렇게 또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그래? 너 같으면 안 날카롭게 생겼어? 아니, 네 친구라는 여자는 상도덕도 없다니? 김장하는 날 그렇게 수육만 얻어먹으러 얌체같이 왔으면 뭐라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가족도 아니고 그냥 엄마 보러 온 건데 뭘 또 돕기까지 해야 돼. 그럼 가족도 아닌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지 말든가. 하루 종일 일해서 나도 무릎이랑 허리가 아주 만신창이야. 근데
우리는 바닥에 앉히더라? 그게 왜 혜진이 탓이야.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고작 그런 걸로 삐진 거야? 삐진 게 아니라 너 같으면 기분 좋겠냐고. 일하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 혼자 집 돌아와서 배달이나 시켜 먹었지. 알겠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까 얼른 자자. 피곤하다. 네가 뭘 했다고 피곤해? 하루 종일 놀다가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술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금상첨화지? 잠이 솔솔 오지? 저는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더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듣기 싫다는 듯 베개를 챙겨서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술 기운의 남편은 쿨쿨 잘만 잤지만 저는 그날 치밀어 오르는 화로 한숨도 못 잤었네요. 그 후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참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그 다짐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번 더 저를 건드렸어요.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 때문에 분기마다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친구는 그날도 자기 남편은 옆에 두고 제 남편에게만 지나친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민영씨, 저번에 얘랑 싸웠다면서요? 내가 얄미웠다고 하는 거 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너 얄미운 건 맞잖아, 안 그래? 그래도 그걸 왜 너한테 뭐라고 해? 설마 저희 둘 질투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도 제 남편 있고 애도 있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질투는 아닌데 조금 신경이 거슬리긴 하네요. 자꾸 저희 어머님 집에 들락거리시는 것도 그렇고. 네? 어머님이랑은 워낙에 엄마랑 딸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얘 없어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민영씨, 그런 것까지 신경 썼어요? 진짜 예민하신가 보다. 지훈아, 너 잘해드려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선 넘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 평소에 하던 짓들이 선을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결혼도 하셨으면서 남편 옆에 두고 남의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것도 격없어 보여요. 네? 격이 없어요? 말이 심하시네요? 당신 왜 그래? 오늘따라 말을 못 거리네.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남의 시댁 와서 김장날 얌체같이 행동하는 게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어머니 같은 분을 보고 싶으면 그냥 친정엄마를 보러 가세요. 그만하라니까. 당신 오늘 도대체 왜 이래? 왜? 나도 그동안 못했던 말이나 제대로 하자. 알겠어요. 그냥 내가 다 잘못한 걸로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더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자기가 먼저 신경을 긁어놓고 자기가 더 짜증난다는 듯이 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진 전 결국 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그 여자 얼굴에 뿌려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덩달아 커피를 같이 맞았죠. 남편은 급하게 뛰어나와 가게를 나오는 절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오늘 왜 그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기분 나쁜 일? 넌 네 친구 말하는 거 들어놓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혜진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건 그냥 장난이잖아. 장난은 무슨 장난? 딱 봐도 그냥 나 엿먹이려고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넌 우리가 싸운 것까지 네 친구한테 가서 일러바치니? 일러바치다니. 그냥 고민 상담한다고 털어놓은 거야. 고민 상담? 저 여자 때문에 싸운 걸 다시 또 저 여자한테 고민 상담한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당연히 당신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혜진이는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남편이 해명을 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오히려 저의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난 혜진 씨가 이 집 며느리인지 내가 이 집 며느리인지 분간이 안 돼. 어머님도 당신도 계속 저 여자 편만 들고 있잖아.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도 한 번 더 끄집어내자 남편은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혜진이가 아니었으면 나랑 엄마 관계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엄마도 혜진이한테 고마워서 잘해주시는 것도 있고.
남편이 고민 끝에 털어놓은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였죠. 어렸을 적 친어머니는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와 동생 셋이서 살았는데 남편이 고등학생 무렵 아버님이 지금의 시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의 절친이던 혜진 씨가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서 친해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네요. 남편은 이미 다 자라서 새어머니가 생겼다는 게 어색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어머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남편도 어머님과 말을 트면서 지금 같은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평범한 모자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도 몰랐고 어머님은 남편과의 사이를 가깝게 해준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딸처럼 잘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댁으로 그 여자가 찾아오는 것까지는 내가 막지 못하겠지만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 후로는 그 여자와 한동안 마주칠 일은 없었죠. 남편도 제가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 그 친구를 언급하는 것도 피했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대부분 집에 일찍 들어와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무슨 일인지 그 친구가 저희보다도 먼저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한바탕이라도 하고 온 건지 두 눈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혜진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명절인데 여기 오시고. 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한테 고민 상담하러 왔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나 보네요. 명절인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 있으신 거 보니까. 저기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맞잖아요. 일이 있고 고민 상담을 하려면 친정엄마한테 가야지 왜 여기로 와요? 친정어머님 속상하시겠다. 딸이 애꿎은 데 가서 딸 노릇하고 있는 거 아시면. 여보, 그만해. 명절이잖아. 좋게 넘어가자, 응? 아니 명절인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눈물바람 난 게 누군데?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하니? 혜진이 부모님 안 계셔서 우리 집을 친정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못 가려? 그래, 혜진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래? 그래서 뭐? 내가 그러면은 동정심이라도 가지고 다 넘어가줘야 되는 거야? 어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그동안 혜진이 질투했다더니 사실이구나. 어머니,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죠. 명절인데 제가 분위기 망쳤네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해요. 아이, 잠깐, 어디가?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어머님은 그 여자 편을 들며 두둔하셨고 오히려 그 전에 고민 상담이랍시고 어머님한테 말을 이상하게 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함께 있는 약속에도 나오지 않자 어머님을 찾아가 제가 남편이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막는다면서 고자질을 한 거였죠. 어머님은 그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를 나무라셨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시댁을 박차고 혼자 울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친정에 모든 걸 다 일러바치고 남편도 똑같이 당했으면 했었는데 막상 친정 문 앞에 서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실까봐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결국에 저를 뒤따라온 남편을 데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명절 이후 다시는 시댁에 가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고 남편은 눈치가 보였는지 그 후로 식사 자리든 크고 작은 경조사들이 있어도 저에게 시댁을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소식을 뒤늦게 시동생이 듣고 저와 어머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겠다며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가기 싫긴 했지만 언제까지고 시댁과 모르는 척을 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시댁 식구들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어머님과 어색했지만
어머님이 먼저 그때는 너무 감정적이었다며 제 생각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저도 죄송하다고 하며 화해도 했습니다. 다 같이 펜션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고스톱도 치니까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어머님은 또다시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진 씨랑 연락이라도 하고 있으셨는지 마침 그 근처로 출장을 왔던 혜진 씨가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 잠깐 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분위기도 관계도 풀렸는데 굳이 그 여자랑 연락을 하면서까지 이곳으로 부른다는 것도 오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은 참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님이 술에 취하셔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는 상태였거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저희 숙소에 도착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처음부터 저희 숙소에서 같이 자고 갈 생각이었는지 칫솔에 클렌징 폼까지 사왔더라고요. 애초에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었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마시는 바람에 다시 운전해서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티를 안 내겠다는 다짐은 저 멀리하고 그 여자가 건네는 인사도 씹고 저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안 상하는지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짱까지 쳐가면서 술을 마셔댔죠. 그런 상황에서 저도 화나서 술을 들이켰지만 너무 화나서 그런지 술에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이며 어머님은 당연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셋이서 신이 나서 그 여자랑 놀고 먹기 바빴고 아버님과 시동생네 부부는 일찍이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에 들어가 버렸고요. 저도 딱히 더 앉아있고 싶지가 않아서 혼자 방에서 잠이나 잤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잠도 깊게 못 들고 계속 깼습니다. 그렇게 깰 때마다 거실에서는 셋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세 번째로 깼을 땐 정리를 다 하고 자러 간 건지 밖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갔는지 제 옆에는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뻗어서 자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가봤는데 화장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소리에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지만 들려왔어요. 제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니 안에 사람이 없는 척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더라고요. 이건 100%다 싶어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님도 시동생 부부도 깨서 나왔고요. 밖에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가 들리니 안에서는 급하게 물소리가 들리고 금방 문을 열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화장실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네 어떻게 내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 내가 술 먹다가 안주를 흘려서 혜진이가 지워준다고 화장실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해봐. 그럼 내가 들은 소리들은 뭔데? 너네 진짜 막장이구나. 민영씨 진짜예요. 민영씨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그래서 어떤 오해했는지 알겠는데 진짜 그런 일 아니에요.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야? 저는 화나서 화장실에 있던 휴지통을 두 사람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통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안에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물건이 나왔죠. 설마 시동생이 쓴 건가 물어보니 자기들은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이라며 자기들이 쓴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는 비어있던 휴지통이었는데 시동생도 아니라면 범인은 그 둘이 분명했죠. 뭐? 오해? 너네 이거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아무리 그래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지. 가족여행 와서 바람 피우는 자식들이 어딨어? 진짜야? 니네 둘이 그런 사이인 게 틀림없는 거야?
제가 발악을 하는 소리에 깊은 잠에 들었던 시어머니조차 깨셨고 어리둥절해 있던 시어머니에게 두 사람은 여전히 휴지통에서 나온 증거가 뻔히 있는데 어머니에게는 오해라며 자신들을 믿어달라며 변명을 해댔습니다. 밤에 왜 이렇게 소란들이야? 왜 그래 다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시던 둘이 딸 같다고 여기시던 제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요. 엄마, 아니야. 그냥 민영이가 오해한 것뿐이야. 그냥 내 옷에 뭐가 묻어서 지워주고 있었다니까? 넌 내가 바보로 보이니? 적당히 해. 이게 대체 뭐니? 설마 정말 너희 둘이...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세요? 어머님 아들이랑 딸 같다던 저 애랑 어떤 짓을 했는지? 어머님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물건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셨고 아버님도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지 결국 손을 올리셨고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그러자 가짜는 그 거짓말로는 무마가 안 될 것 같았는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죠. 여보, 내가 당신밖에 없다고 했잖아. 술 먹고 저게 날 꼬셔가지고 내가 잠깐 미친 거야. 정말 이번에 술에 취해서 딱 한 번이야. 이건 진짜야, 믿어줘. 딱 한 번? 한 번이라도 한 건 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더 믿어? 그래, 차라리 이혼해.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네 집 개판 났다고 나도 똑같이 개판 나야 돼? 왜? 너도 나 좋잖아. 방금까지 나 사랑한다며. 내가 너무 좋다며. 그럼 이혼해. 나랑 같이 살자. 어머님도 제가 더 좋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웬 잡것들이 왜 멀쩡한 집안을 파탄내? 누가 허락한대? 왜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까 아버님 아들은 제가 좋다고 저한테 매달려서... 이번엔 어머님이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듯 그 여자의 뺨을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세상에 이런 정신나간 애인지도 모르고. 어머님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속절없이 그 여자는 어머님이 휘두르는 대로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는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고 그 남편이 일찍부터 바람을 피우고 다녔더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겐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제 남편이랑 어머님에게만 말했었는데 속도 위반으로 사고쳐서 아이 때문에 결혼해서 사는 거라 이혼도 못하고 혼자서 많이 외로워했다면서 그래서 남편도 어머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곁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사는 제가 질투나서 남편을 빼앗으려고 작정한 거였죠. 남편은 멍청하게 그 꾀임에 고지곳대로 넘어간 것이었고요. 아무리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 해도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저에게 이혼만은 안 된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미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남편의 행동을 봐왔으니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미 다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제야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의 바람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했고 그 여자에게는 회사로 위자료 청구소장을 보내서 회사 사람들에게도 다 까발려 버렸죠. 결국에 두 사람은 같이 놀던 모임에서도 쫓겨나고 손가락질을 받더라고요. 저와 자주 연락하던 그 모임 친구 중 한 명이 연락이 왔길래 옳았구나 싶어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매번 그 여자가 하던 것처럼 가련한 척을 하니까 다들 저를 동정하며 그 두 사람을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진작부터 알아봤다느니 평소에도 이상했다면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뒀다는 걸 소름 끼쳐 하면서도 자신의 가정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도가 문자에서부터 흘러넘쳐 나왔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후로 남편은 그 집에서도 결국 쫓겨나고 절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여자는 정신도 못 차리고 제 남편에게 여전히 들이댄다고 하는데 남편은 소름이 끼쳤는지 그 여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피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친구에게 그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듯 까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수준도 어쩜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천생연분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진지게 끝낼 걸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싱글로 돌아와 주변의 남자들에게 대시도 가끔 받고 혼자 사는 삶의 행복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